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람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사람과 어울리기 힘든다. 특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지내기가 힘든다는 얘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차라리 그렇게 힘들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끔씩 인간관계가 힘들 때 그래, 까짓것 혼자 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요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 아프고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은 1872년 인도 북부 정글에서 늑대들과 어울려 지내는 한 소년을 발견을 하고서 보수들이 늑대들을 처치를 하고 소년을 구출해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기게 된 소년, 늑대 소년입니다. 늑대 소년이 발견되었을 당시에 나이가 6살이었고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9살입니다. 그러니까 늑대 소년을 발견하고 3년이 지난 뒤의 모습인데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왠지 눈빛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사람 같지 않아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6살 때 데려와서 세례도 주고 이름도 사니차르, 인도어로는 토요일이란 뜻이랍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인간 다음을 위한 언어 교육에서부터 생활 습관 교육 시켰지만 고아원에서 선교사들 하에서 교육하여서 20여 년을 지났지만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언어는 물론이고 걷는 것조차도 죽을 때까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걸 더 편하게 했다고 하니까요. 한 가지 딱 인간답게 인간들이 하는 것 중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흡연이라고 하네요. 담배를 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약 20년 발견되고 한 20여 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죽을 당시에 병이 폐병이라고 하니까요. 담배 때문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담배 하나만은 배웠다는데 나머지 언어라든지 인간과의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일단 최소한의 조건, 즉 다른 사람과 다른 인간과 어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를 일단 못했고요.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감정 소통이 되지 않으니 동물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인간이 또 이해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되면서 결국 인간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30 정도, 30세 조금 넘어서 사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늑대소년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와 간섭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죠. 특히 어릴 때 언어 같은 경우에는 6살 때까지 기초를 배우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하더라도 언어를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의 정설입니다. 이 늑대 소년의 케이스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 인간으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다른 나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될 경우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경우에 아니면 아파서 또 못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 남이 대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규모가 커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방어를 한다든지 외국의 침입자로부터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방을 쌓는다든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협동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슬로우가 얘기했던 인간 욕구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마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즉 안정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네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데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슬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홀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즉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내가 고립되어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을, 두려움을 없애주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애착감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잘 보여준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만이 안심하고 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욕구를 채워야만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다른 사람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다른 사람부터 인정입니다. 사회 속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또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때 뿌듯함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목표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더욱더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쩌면 남으로부터 강제로, 억지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에 생겨나는 것이 어쩌면 갑질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 이 욕구를 채워야만 되는데, 이 욕구는 다른 사람을 또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대략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언어 등 의사소통 방식,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태어난 사람부터 배워야 되겠죠. 주론자 부모님. 두 번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돼서, 아니면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과 소속감 때문에 누군가의 그와 연결이 돼 있고 그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없었으면 힘들어서 외로워서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쩌면 자살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이것은 우리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또 내 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니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고 도움받고 힘을 합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